방송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의심되는 내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전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이것과 관련해서 폭로를 좀 했었죠. 그 폭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 셈인데, 자, 송 본부장님, 어떤 문건이 확보했다는 겁니까? 일단 김태우 전 수사관이 12월 달에 폭로한 내용은 그거죠.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들이 나가지 않고 있으니까 임기가 남았는데, 예.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그것을 블랙리스트를 명단을 작성했다. 내보내야 될 명단을. 그것을 폭로를 했고, 그렇게 되니까 한국당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그 직권남용으로. 네. 그 김원경 당시 환경부 장관하고 몇 사람은 고발을 했죠. 그것을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문건을 하나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네. 문건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 조치계획 이렇게 되는 문건에 보면은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에 임원들의 사퇴 여부를 파악을 했는데 예. 두 사람이 지금 사퇴를 안 하고 있다. 네. 그중에서 한 명은 상임감사죠. 상임감사가 한 명은 경영기획본부장인데 예. 한 사람은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우리가 계속 근거를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식의 그 문건을 발견을 됐기 때문에 예. 이것을 검찰이 확보를 했다는 것이죠. 검찰이 검찰이 그 문건을 확보를 했다는 네.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은 그런 내부 문건에서 이것이 그 진행 사항을 이야기한 것이 되고 네. 또 다른 문건을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는 김원경 당시 환경부 장관에게 한 5차례 정도 진행 사항이 보고가 됐다. 뭐 이런 것까지 제가 보도가 된 상황이라서 네. 여기서 만약에 그 사태 진전 여부에 따라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거죠. 이 문제의 핵심은 저 두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이 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만옥 본부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안 남았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이제 어차피 뭐 후임자 선정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그런데 김현민 상임감사는 임기가 많이 남았단 말이죠. 남았는데도 사표를 안 내니까 네. 그럼 이 사람한테 사표를 받을 방법이 뭐 있겠느냐 하는 조치 계획을 지금 마련한 거예요. 예. 그 조치 계획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비의 의혹이 있으니까 이 비의 의혹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끊임없이 저기에는 뭐 표현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하여튼 괴롭히자. 그래서 사표를 내도록 하자. 이런 조치 계획이란 말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방송사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문건에 의하면 사퇴할 때까지 예. 지속적으로 감사를 한다 이렇게 돼요. 지속적으로 알겠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 전 장관 국회에 나와서 했던 발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질문을 받으니까 답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당사자들이 사표를 낸 겁니까? 우리 장관님께서 사표를 내라고 한 겁니까? 본인이 사표를 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표를 내시도록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임기는 아직 안 지나시고. 임기 안 지났잖아요. 예, 그렇다네요. 그리고 청와대하고 상의해서 했습니까? 장관님 판단입니까? 환경관리공단의 임명 권한은 사실 제게 없습니다. 공개 그러니까 임명 권한은 없고 사표 내라는 권한은 있네요. 네? 이사장은 장관 제청 추천권도 없습니까? 그냥 청와대에서 임명합니까? 공단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유종필 대변인 어떻습니까? 지금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 산하기관장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결국 청와대에서 했다. 이런 취지로 좀 들릴 수밖에 없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도 그게 장관이 책임지고 하는 일 아닐까요? 제가 자세하게 그게 법적으로 누구에게 임명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정권 교체기에 항상 일어나는 네네. 신낙하산, 구낙하산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항상 또 저런 문제가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물론 한 정당이 몇십 년 집권하면 그런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 않은 한은 항상 있기 때문에 저런 데 대해서는 정당 간의 합의를 하든 간에 사회적 무슨 합의를 해가지고 임기를 무조건 보장하든지 아니면은 정권가 됩니다 물러나든지 이런 걸 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지적이시긴 합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환경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라는 게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온 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블랙리스트, 문화체육계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공공기관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느냐 여부가 어떻게 보면 이번 또 이 조사의 검찰 조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정부는 공무원 핸드폰을 압수해갖고 그 사생활을 캐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몰라라 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뒤덮지 않겠다. 과연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 환경부 문건의 성격을 두고 양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실 유일하게 물적으로 제출된 것은 이 서류 하나죠. 네. 나머지는 다 양쪽의 말입니다. 전혀 블랙리스트로서의 요건이 갖춰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시한 바 전혀 없고요. 문건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임기 전 퇴직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2분은 임기 만료 시까지 근무하셨고 그분 중 7분은 임기를 초과하여 근무하셨고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계신 분이 3명입니다. 만약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이분들을 뭐 뽑아낸다, 찍어낸다 했더라면 어떻게 임기를 다 채우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겠습니까? 네, 조국 수석이 그때 부인했던 리스트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중에 실제로 한 3분 정도가 퇴직을 거부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당사자들이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송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국 수석은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있죠. 근데 그때 당시 김태호 전 수사관이 공개한 문건에 보면은 성향 파악까지 다 돼 있어요. 예. 성향 파악도 돼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어떻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느냐 이 문제도 또 하나 있지만은 지금 어제 보도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을 뿐이 아니고 퇴진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벌였다는 얘기인데요. 감사를 벌이고 사퇴할 때까지 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사를 한다 이런 말도 있었고 실제로 2사람 중에 임기가 많이 남았던 사람은 검찰을 조사해서 그 문건을 그 퇴직한 임원이 보고 본인이 이런 게 있었구나 해서 나중에 알았지만 본인이 그것 때문에 감사를 받다가 진짜 퇴진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퇴진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이 파악한 것과 실제로 퇴직을 한 그 사람들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근데 행정부의 이 감찰이라는 게, 감사라는 게 이게 무슨 정가의 보도처럼 행사되고 있거든요. 네. 아무런 그 법원의 판결도 없이 무슨 혐의가 있으면 저는 차라리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해가지고 기소된 상태라면 이제 확정되기 전에 당신이 이런 정도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게 있으니까 징계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공무원법에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공사니까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감사만 하면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무슨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걸 사퇴를 시키고 하는데 아까 그래서 저는 윤종필 대변인 말씀처럼 뭔가 이거 확실한 기준을 정해야지 사람을 갖다가 아무 판결도 없이 이런 걸 사람을 쫓아내고 있게 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도 그걸 다 어떻게 검찰이 그러니까 제가 여 변호사님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과거 정부에서도 항상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왜 검찰에 고발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과정을 못 밟느냐면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되면 숫자도 많고 저게 환경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처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 같은 데는 훨씬 더 많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감사관실이에요. 아니 근데 그게 다른 정부에서도 늘 그랬어요. 사람에 쫓아내고 앉아요. 그 정권으로서 모르겠지만은 당하는 사람 본인 사형 선고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30세, 40세, 50세 된 사람이 근무 잘하고 있는데 당신 그만 근무해.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감사관이 한번 지적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표를 내게 하는 거. 정권을 아까 바뀐 사람 쪽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권의식이 그렇게 박약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람을 쫓아내는 일을. 근데 이 부분은 보통 이른바 낙하산이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신낙하산, 고낙하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낙하산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어쨌든 간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라는 것은 이게 흔한 일입니다. 수시로 해요. 그것은 무슨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우리 여 변호사님 검찰에 해서 해야 한다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수시로 예방적 차원에서도 하고 또 무슨
첩보가 좀 있을 때도 하고 그건 수시로 합니다. 예. 아니 그런데 감사를 해가지고 네네. 어떤 비리가 나면 이제 징계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봉, 견책, 네네. 뭐 주의 아니면 진짜 범죄면 고발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해야지 사표를 내게 하는 건 있죠. 네. 사실은 말로는 의원 면직이지만은 그거는 파면이나 해임하고 네네. 똑같은 겁니다. 본인한테는. 그래서 잘못됐다고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는 예, 그런 그러니까 부분이긴 이 합니다. 상황에서 네. 사표를 내라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네, 건 네. 이건 감사하고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예, 예. 겁니까? 이거 말 한마디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다들 근데 이거는 전 조금 심각하게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물론 전현 정권이 바뀔 때 그 대상이 대부분 오랫동안 그 직장에 있던 그 뭐라고 하죠? 공무원이 아니고 낙하산으로 내려온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처음 이걸 폭로했을 때는 그 현황 파악 정도로 봤습니다. 예. 8개 기관에 대해서 했을 때 여기서 근데 김태우 수사관이 이걸 이인걸 특감받아 보고를 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조국 수석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 예. 건데 어제 말한 대로 검찰이 압수한 문건이 팩트라면은 예, 사실이라면. 이건 좀 사안이 달라집니다. 예, 그런 것 왜냐하면 이거는 비위 의혹만 감사하면 끝까지 그만달 때까지 감사한다는 거는 보통의 정권 교체기 때 네. 상황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고 예. 새로 임명하는 거를 떠나서 그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청와대가 됐든 어쨌든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감사를 하는 게 환경부 차원에서 했겠느냐 아니면 그 뒤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궁금증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요. 또 장관도 좀 이상하게 답변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조사가 진행이 되니까 또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고요.